A씨가 갇혀있던 곳이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취업 사기 그리고 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이 캄보디아의 캄포추 보코산 지역의 범죄 단지였다는 점에서 추가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을 대상으로 한 강력 범죄가 폭증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한국인 납치 신고 건수는요, 지난 2002년과 2023년의 경우에는 연간 10건에서 한 20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에는요, 무려 220여 건으로 껑충 뛰어 올랐고요. 올해는 8월까지 집계한 수치만 330건으로 급증한 상태입니다. 김상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이 범죄 유형별 피해 발생국 1위 자료를 보면요. 납치 강금 1위국이 바로 캄보디아였고요. 사기는 중국, 폭행, 상해, 강간은 베트남, 또 위난 사고는 뉴질랜드, 실종은 역시 또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에는요, 지난 7일 캄보디아로 5박 6일 여행을 떠났다가 실종이 됐던 40대 한국인 남성이 혼수 상태로 발견되는 사건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지난달에는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50대 한국인 남성을 납치한 이 중국인 4명과 캄보디아인 1명이 경찰에 붙잡히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번에 A씨가 발견된 이 캄보디아 캄포추 보코산 지역은요, 한국인 감금 피해가 주로 발생해온 곳으로 알려졌는데 이 피해자들 상당수는 고수익을 미끼로 내건 해외 취업 사기에 속아서 캄보디아로 출국을 했다가 이 범죄 조직의 타깃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이 보이스피싱, 온라인 도박 등 불법 행위에 또 강제로 동원되고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은 해외 이 취업 사기를 반드시 의심을 해보고 좋은 조건이라는 말에 현혹되지 않는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를 했습니다. 관련해 강기택 전 경찰청 인터폴 국제협력과장 발언 조금 더 들어보시겠습니다. 중국이 이렇게 캄보디아 접경의 카지노를 포함해서 보이스피싱까지 이걸 거의 도미네이트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한국 조직들이 좀 들어간 게 아닌가.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뉴욕된 사람들 온라인상에 그런 사람을 모은다라는 공고를 보고 갔다라는 게 대부분 일관된 진술이었고요. 조직에서는 이 자유를 속박하고 여권을 뺏는다라든지 약속한 수익을 제공하지 않는다라든지 이런 행태로 귀결되고 장밋빛 약속을 한 다음에 가보면 이제 가시밭으로 들어가는 거라서 그 제시되는 청사진,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어떤 생활을 한다, 얼마만큼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어떤 일을 한다라는 이런 근로조건들이 제시가 되거든요. 그다음에 유인을 할 때 그런 근로조건들이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게 중요하죠. 캄보디아는 앙코르와트를 비롯해서요, 우리 국민들이 자주 찾는 여행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최근 이렇게 강력 사건들이 벌어지니까 이미 일부 지역에 대해서는요, 여행경보 2단계 그리고 특별 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네, 정부는 최근 캄보디아에서 우리 국민 취업 사기와 감금 피해가 계속 증가를 하자 지난달 16일 캄보디아 내 일부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인 여행 자제와 특별 여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프놈펜에는 2단계 여행 자제, 시아누크빌과 보코산 등에는 2.5단계에 해당하는 특별 여행주의보가 각각 발령된 상태입니다. 우리 대사관은 현지에서 구출 및 범죄 수사 등의 사법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이 납치, 감금 피해자들에게 이 현지 경찰에 직접 신고하라고 안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제는요, 이 캄보디아 경찰이 신고 접수를 위해 까다로운 조건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이 피해자들은 이 건물 사진과 또 현지 얼굴 사진, 또 구조를 원한다는 메시지가 담긴 동영상 등을 제출해야만 신고가 가능한데 사실상 이 감시받는 상황에서는 불가능한 조건이라는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도요, 외교부 그리고 경찰청이 그동안 취한 조치 미비한 수준이다 이런 지적이 또 많습니다. 네, 정부가 그동안 취한 조치는요, 이 대사관에 경찰 인력 1명을 추가 파견하고 이 캄보디아 입국자에게 해외 안전 로밍 문자를 발송을 하거나 해외 안전 여행 홍보 영상을 방송하는 것 정도입니다. 이 캄보디아에는 태국, 필리핀에 있는 한인 범죄 전담 경찰, 코리안 데스크도 없어서 현지 경찰과의 협력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권에서도 국가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외교부, 경찰청, 법무부, 검찰, 국정원 등 관련 기관이 합동으로 긴급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을 하고
즉시 우리 국민의 피해 실태를 파악해 이 피해자 전원의 안전한 귀국을 위한 전면적 외교 작전을 가동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대학생 감금 사망 사건이 뒤늦게 알려져서 국민에게 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캄보디아 발로요 강력범죄 피해 사례가 계속 속속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과연 뭘 하고 있느냐, 지금까지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한 거냐, 또 우리 경찰은 뭘 하고 있느냐, 우리 외교부는 뭘 하고 있느냐, 이런 어떤 목소리들이 많습니다. 아까 저희가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주장을 전해드렸지만 지금 범정부 차원의 어떤 외교적인 대응 그리고 사법적인 대응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 같은 목소리 나올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요. 영화에서나 범직한 어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이고 너무나 안타까운 소식인데요. 캄보디아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민들이 많이 여행을 가는 여행지고 사실 캄보디아 이 안에 치안력이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에서 여행 공모도 내리고 뭐 거기에 있는 현지 우리 공관의 경찰관도 파견하지만 역부족이라고 보고 사실 이 정도의 조금 충격적인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납치가 220건, 300건 이상 발생이 된다면 이건 범정부 차원에서 캄보디아 정부에 저는 강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봅니다. 더 이상 우리 한국 교민들이 캄보디아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신들도 이 치안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우리도 같이 공조수사를 통해서 우리 국민들은 우리가 보호해야겠다. 그 부분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캄보디아는 이제는 더 이상 관광 수입은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좀 강력한 범정부의 차원의 대응은 있어야 되는 것은 맞는 말 같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조금 전에 외교부 통계에서 납치하고 감금은 이제 캄보디아에서 많이 일어나고 폭행은 베트남에서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최근에 좀 변하는 그 교류도 있다고 해요. 뭐냐면 베트남으로 여행을 갔다가 그것이 납치가 돼서 캄보디아로 간 사례도 있다. 네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새로운 형태가 또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실태 파악이 중요한 거고 당장은 대사관이나 그 파견 경찰의 수를 늘리는 게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예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방을 하면은 일종의 그 국민들에게 실태를 알리고 해야 되는데 지금 크게 보면 두 갈래인 것 같아요. 하나는 여행을 갔다가 사고를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네. 주로 캄보디아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이 그 불법 취업을 가서 거기서 또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유형별로 해서 거기에 좀 맞는 구분을 하는 그런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